첫 번째 방식이 DPKG, 두 번째는 APT 방법이 있어요. APT 방법. 자, DPKG는 우리가 설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설치 파일이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좀 복잡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설치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설정하는 공유 파일도 있고 그 다음 뭔가 업데이트하는 파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찾아서 여러 개를 해당 파일을 다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번거롭죠. 그럼 APT는 어떤 방식이냐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방식이 APT예요. 이용해서 리눅스가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얘는. 그러면 네트워크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리눅스에 어디 저장소가 있어요. 경로들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에 있는 URL을 다 찾아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자동으로 다운받고 자동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방식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일일이 설치 프로그램을 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두 번째 방식을 쓰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리눅스가 알아서 파일도 찾고 설치도 하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그래서 2번 APT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은 이원호님이 나를 응소거했단다. 이원호님 왜 나를 응소거했습니까? 빨리 하시오. 압축 파일 해제 세 번째는 얘는 우리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앞에 그 배웠던 압축 파일 해제하는 명령어 있죠? 그걸 이용해서 압축 파일을 풀고 설정 같은 거를 변경해서 설치를 하는 방식이 세 번째 압축 파일 해제해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 TPKG 우리가 오늘 할 건데 뭐 JDK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JDK 뭐 자바 컴파일 and JRE를 동시에 설치하는 그게 JDK예요. JDK에 들어있는 거 자바 컴파일러와 JRE 뭐 자바 가상머신 자바 가상머신이 같이 들어있는 게 JDK 자바 디벨롭먼트 의 적자입니다. JRE는 뭔지 알죠? 자바 가상머신 뭐 클래스 파일이 실행되려면 자바 가상머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들어있는 게 JDK다 그 얘기예요. JDK는 우리가 DEB 파일을 다운받았으니까 그걸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DPKG는 명령어예요. DPKG. 뭐 데비안 계열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DPKG. 책에 보면 설치하는 옵션이 I라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로 프로그램 설치는 무조건 이제 관리자예요. 관리자로 전환하겠습니다. 관리자로 전환하고 지금 현재 설치 파일이 어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다운로드 디렉토리로 옮겨갈게요. 그렇게 하고 LSL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디렉토리 우분투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JDK 설치 파일 있어야 돼요.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PKG 명령어 옵션 I 그 다음 파일명 설치 파일명 JDK 한 다음에 선생님 여기 파일명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파일명이 길고 복잡합니다. 치다가 오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JDK 키고 거기서 지금 현재 키보드의 탭키를 누르세요. 탭키 클릭. 그러면 자동 완성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동 완성으로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디렉토리에 그 파일이 없다는 말이야. JDK로 시작한 파일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문자 몇 개만 쳐보고, 응? 탭을 클릭했는데,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뜨면 현재 디렉토리에 해당 파일이 없으니까 ls-l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자동 완성으로 파일명이 뜬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확인하고 엔터. 그러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줍니다. 얼랄랄랄랄 뭐라고 뜨지? 뭘 에러가 왜 뜰까? 내가 잘못 받았나? 업데이트 얼터너티브 라이브러리 뭐가 설치가 되어 있었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 헐 해가지고 프론트엔드를 하더라고. 관리자로 접속했지 맞지? 네. JDK 11.0 버전이 안 맞나? 21 리눅스 x64 빈 DB 파일이 맞는데 설치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얼터너티브를 사용해라 대처면 명령을 사용해라 그거는 그거고 잠시만요 tab 버전 바로 뜨는데 얘가 오류는 아니고 그냥 공지사항 같은데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자바 버전 해서 자바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전이 우리가 11.021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는 관리자가 접속을 했고 I 소문자 I 맞는데 잠깐만 여기 자, 파일 용량 혹시나 비교해 보세요. 다운이 다 안 됐을 수도 있어. 14509948 네, 맞습니다. 자바 버전에서요. 자바 버전 확인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다 돼? 안 되는 거네. 지금. 버전이 맞는데. 예를 들어 우분투도 버전이 맞고. 좀 더 확인해보고. 근데 쉬는 시간에 다시. 아니면 파일을 편집 파일을 다시 다시 다운받아 보든지. 이렇게 걸렸다고 다 상적으로. 이자는 맞는데. 이래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자바 컴파일 한번 해봐야 되죠. 자바 컴파일. 응? 자바 컴파일 진행해봐야 됩니다. 그럼 코드 만들어야 되죠.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 VI로 자바 소스 코드 만들어 봅시다. 응? VI hello.java 왜? 일어났다. 왜 이럴까? 뭔 이러고 뭘 다시 치네.
아이고 아니다. 이 순서 이 뭐임? 오 헬로 던져봐래. 아이고. 맞는 것 같고 자 다시 자 정상적으로 컴퓨터하고 실행해 보세요. 뭐 컴퓨터 때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처음 보는 거야. 셀 받았나? 셀 받아도 그래? 그러네. 프론트 앵글라 뭐 이즈락 오너더 프로세스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락이 걸려있다고?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리눅스는 다시 리눅스를 계속 어떻게 있어? 나도 처음 보는 거 락이 그런 거 처음 보는데? 응? 응? 안 꺼져가지고. 안 꺼져? 아이고, PKC
실행도 안 돼. 아까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나 보다. 예, 뭐가 업데이트인가? 뭐 업데이트인가 이거? 아니요, 이런 부분 하고 바로 실행만 봐. 뭐냐면 시스템 전원 끄기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 다시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키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키랑 달라요. 응? 잠깐만 VI에 여기 있나? 책에 보면 161페이지, 162페이지에 키 있습니다. 커서 이동하고 161페이지, 162페이지. 응? 커서 위치 한 글자를 지우고 입력이 SP? 키가 왜 다르노? 응? 현재 커서의 한 줄 지우고 입력 Shift S. 현재 커서 줄의 맨 마지막부터 입력. 응?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 그거는 맞는데 원래 글쎄요. 커서를 한 칸 이동. 커서를 다음 화면으로 현재 커서 이동. 현재 커서 명령 모드. 얘는 편집 명령 모드 커서 편집 모드에서. 근데 되나? 아니 설치가 돼? 아까 뭐가 진행이 다른 프로세스가 뭐 진행이 되고 있었나 봐. 제가 응. 버추얼 박스를 끈 상태에서 해가지고 아마 버추얼 박스를 끈 상태에서 리눅스를 조정했다고? 그 버추얼 박스 이거 실행 다 되고 나면 응, 끄지? 네, 그 무공에서 응, 끌어가지고 끄고 설치해서 키고 하니까 하니까 된다고? 그것도 상관없는데? 그럼 뭐가 절대 얘가 리눅스가 상용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뭐가 안 돼. 응. 자, 컴파일하고 실행했어? 뭐 특별히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윈도우랑 컴파일하고 실행은 똑같으니까 코드 만드는 것도 똑같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설치하는데 간단하죠. 그냥 JDK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거 버튼이 바뀌었나?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우리 오늘은 뭐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JDK에 설치를 했고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다른 도구들을 또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 지금 현재 얘가 리눅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리눅스 서버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상 머신에 리눅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작업하다가 지금 가상 머신 끄고 리눅스 작업했어요. 그런데 리눅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방금 전에는 우리가 리눅스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했지만 원래는 뭐 내 노트북에서 소스 코드 만들죠. 내 노트북에서 소스 코드 만듭니다. 내 작업 환경에. 내 노트북에 뭐 이클립스고 뭐고 통합 환경이 다 설치되고 TV도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노트북에서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트북에서 작업한 걸 서버 리눅스로 전송을 시키면 돼요. 작업을 다 하고 나서 파일을 해놓고 리눅스로 전송시키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그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외부 접속이 필요해요. 그죠? 외부에서 리눅스에 접속해서 리눅스에 CLI 환경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가상 머신이 없다고 치고 만약에 내가 집에 노트북에 리눅스를 깔았어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하고 만약에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학원에서 집에 있는 리눅스에 접속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겼어. 급하게. 집에 안 가고. 그러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외부의 원격 접속 프로그램.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텔넷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안 써요. 그래서 요즘에 쓰는 프로그램은 SS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원격으로 접속하는 거. 외부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프로그램. 얘가 한 개 필요하고 우선은 그 다음에 이것도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리눅스를 우리가 직접 내 컴퓨터에 깔았죠. 그러면 내 컴퓨터 까는 리눅스 말고 요즘에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를 클라우드 인터넷상에서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접속하려면 뭐 리눅스 서버가 지금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외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의 리눅스 서버가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하려면 마찬가지로 외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노트북에서 작업한 파일 있죠. 그걸 리눅스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눅스 쪽으로 전송하고 아니면 리눅스에 있는 프로그램들 파일들을 내가 내 노트북으로 다운을 받든지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파일 전송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개발하려면 일반적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FTP라고 해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이다. 이 말의 파일 전송. 얘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이거 맞나? 몰라요. 정확하게 스페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파일 전송하는 프로그램. ADK는 우리가 깔았으니까 설치를 했으니까 리눅스에서 뭐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필요한 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웹 서버. 우리는 자바로 개발할 거니까 와스가 웹 서버 와스.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사용자들한테 서비스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웹 서버예요. 여기도 이름이 서버라는 게 붙었네요. 그런데 뭐 앞에 웹이 하나 붙었어요. 웹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해주려면 웹을 이용합니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웹 서버 또는 와스는 자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자바는 뭐가 필요하냐면 컴파일러입니다. 그렇죠? 자바는 컴파일 단계를 거치고
저는 일반적으로 웹서버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브라우저 상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주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WAS라고 합니다.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면 뭔가 프로그램 제공해주는 쪽을 서버라고 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치를 해볼 겁니다. 오늘 원격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원격 접속.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서버 프로그램. 서버 쪽,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서버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버는 서버의 의미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서버라고 해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가 클라이언트. 이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 하는 프로그램. 항상 서버 클라이언트가 악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는 응답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할 건 서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리눅스가 서버에 해당되죠. 리눅스. 클라이언트는 윈도우가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 쪽에서 서버에 서버 프로그램한테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면 서버 쪽 리눅스 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용자의 요청 서비스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형태예요. 응답을 해주는 형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버와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램이 각각 별도로 필요합니다. 쌍으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원격 접속. 자, 원격 접속이 3개 아마 있을 텐데. FTP가 아니고 3개. 책 466페이지. 쭉 뒤로 가겠습니다. 466페이지. 이름이 컴퓨터 서버라고 되어 있죠. 오픈 SSH라는 서버가 있습니다. 오픈 SSH 서버. 자, 거기 그림에 보면 얘는 터미널 환경과 터미널 환경을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오픈 SSH 서버예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설정하는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순서가 있어요.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순서. 자, 첫 번째는 서버에 리눅스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설치를 진행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하고 2번 두 번째는 얘를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으면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줘야 돼요. 서비스를 시작해줘야 된다 이 말이요. 설치하고 나서 자동으로 구동되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프로그램을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용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시스템 ctl 스타트 프로그램명. 그럼 이제 걔가 스타트 되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 중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구동을 중지하겠다 그러면 스탑
프로그램명 또는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동 중인지 아닌지. 스테이터스 프로그램명 작동 상태 확인. 그 다음 시스템 CTL 리스타트가 하나 있어요. 프로그램.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 중이에요. 중간에 뭔가 환경 설정 같은 걸 바꿨어요. 그러면 변경된 환경 설정을 자동으로 얘가 적용시키는 게 아닙니다. 리스타트를 해줘야만 자동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되면 리스타트 안 하면 리눅스를 한번 껐다가 켜야 돼요. 그냥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리스타트 시키면 됩니다. 프로그램 구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화벽 해제. 리눅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여러 명이죠. 리눅스의 구조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뭔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리눅스는 보안에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방화벽에서 막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방화벽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방화벽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4번 IP 서버 IP. 자, 우리가 외부에서 접속하려면 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주소인 IP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IP 주소를 알아야만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접속이 가능해요. IP 주소. IP 주소 확인은 리눅스에서 IP 주소 확인 이름 명령어는 ifconfig예요. ifconfig. 윈도우는 ipconfig.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ifconfig. 그 다음에 이제는 리눅스 서버에서 뭔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뭐 어디 윈도우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그게 순서예요. 뒤에 나오는 프로그램 설치할 때 순서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책의 467페이지에 보면 있죠, 명령어가. 자, 여기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활용할 명령어는 이제 두 번째 명령어를 활용할 겁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눅스에서 얘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명령어는 apt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apt 명령어는 apt. 얘도 인스톨 할 거니까. 여기는 옵션이 다르네요. y install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인스톨 하는데 얘는 아까 팀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 있는 프로그램을 싹 알아서 자동으로 다운받아요. 그래 놓고 설치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합니다. 그럴 때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면 자꾸 물어봐요.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냥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 엔터 쳐줘야 귀찮으니까 그냥 옵션을 Y로 두면 무조건 설치하고 설정하고 업데이트까지 다 진행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 Y를 붙입니다. 그 다음 인스톨 프로그램명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프로그램명 설치할 때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apt y install 뭐 이름이 보세요. open ssh 이름이 서버입니다. 이게 467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467페이지 아래에 명령어가 있죠. apt y install open ssh 서버입니다. 네트워크가 느리면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얘는 우선 완전히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apt 옵션 y install 자, open ssh 서버 그러면
따라서 다운받고 설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환경에 조금 영향을 받아요. 응? 네트워크에 따라서 설치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설치해 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응? 쉘이에요. SSH. 자, 설치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죠? 두 번째 이제 시스템 구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스타트. 얘는 서비스 이름, 프로그램 이름이 SSH예요. SSH. 그래서 얘는 시스템 스타트, 시스템 CTL 스타트 SSH 이렇게 해서 구동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시스템 CTL 이게 지금 다운로드 디렉터리 있으니까 너무 기네. 올라갑시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시스템 CTL 스타트 이름이 SSH입니다. SSH.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시스템 스테이터스 SSH 이러면 돼요. 그러면 활성화되고 있는 액티브 상태가 러닝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얘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건 Q, 컨트롤 T. 설치하고 스타트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원래 방화벽을 해제를 해줘야 돼요. 방화벽 해제. 세 번째가 방화벽 해제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SSH의 의미가 뭐냐면 Secure 쉘 역할이에요. Secure는 프로그램 자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 암호화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리눅스가 얘는 안전한 프로그램이구나 해서 방화벽을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방화벽은 여기는 명령어로 돼 있는데 그 명령어가 왜냐면 방화벽 해제를 잘못 건드리면 시스템 접속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임시로 어디 UI 환경에 방화벽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봅시다. 그 명령어는 위험해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임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얘도 apt로 설치를 해야 돼요. apty install 방화벽 설정한 프로그램 이름이 firewall config 요거예요. 요것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firewall config 얘는 조금 무거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apt 방식으로 또 설치를 해볼게요. 방화벽 프로그램 apt y install firewall 말 그대로 진짜 방화벽이에요. firewall 아주 정직한 프로그램명입니다. firewall config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설치하세요. 얘 조금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얘가 방화벽
방화벽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해 놓으세요. 쉬고 다음 시간에 설정까지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